자 오늘 저 엄청나게 더져서요. 제가 목소리로 재연을 한번 하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공간이어서 그거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일을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만내당해서 소질이 있으시네. 네. 채널 SNL이었습니다. 네. 제 목소리에 오길 것 같습니다만 윤석열 넋이가 나왔어요. 예. 자 오늘은 우리 젊은 형님들하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오늘은 탄핵 3총사 나오셨습니다. 제가 오늘은 재미있게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너무 완짠하지 마십시오. 자, 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의 친형 촛불의 수계 촛불 행동 상임 대표 김민웅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시사 만평의 레전드. 저랑 한 동네에서 20번 인사했지만 기억 못하는 안면 인식장애 박재동 화백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서울혁신교육의 아버지 조의원 정근식 좋은 일만 시킨 장본인 한때 새날 방송 패널 그러나 방송실 못 찾아오는 심각한 길치 광노현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멋진 소개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창정이네. 그 사람은 유니폼을 입었고 새날 SNL인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 이 자칫 제가 이거 잘못 걸어가면 방송이 재미없을 수가 있어서 제가 텐션 한참 올려봤어요. 잘하셨어요. 예. 근데 일단 지금 박재동 화백님께서는 지금 어디 최근 근황을 한번 보니까 방송으로 굳이 저거 한번 보세요. 저게 지금 저 경주라면서요. 경주에 근데 우리 아주 좋은 후배가 운영하고 있는 한옥 펜션입니다. 예. 그렇게 이제 옛날에 개발로 쓰러져가는 한옥들을 수십 년 동안 모아가지고 다시 조립을 했어요. 조립을 했는데 너무 공기가 좋고 이쁘고 음식도 좋고 해서 제가 사실 대상포진에 걸려가지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은 완전히 가스실이에요. 공기가. 그래서 내가 살고자 해서 저 경주의 후배 이재호 후배한테 전화했더니 형님 내려 있어. 그래가 지금 저기 가서 살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이제 좀 살 것 같아. 아니 우리를 독가스실에 남겨놓고 혼자 수호제로 가서 자신을 지킨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살아 있으라고. 그래요. 의리가 없으시네. 근데 사실은 오늘 우리 복장 그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원래 복장 통일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경주에 있는 바람에 이 옷을 못 입고 왔습니다. 우리 진격 삼총사의 유니폼인데 셋이 이렇게 다니면 아까 뭐라 그랬죠? 내 입으로는 얘기 안 합니다. 그 저 윤석열 탄핵 시키고 내려가시면 되겠네 세 분이. 예, 이런 복장을 하고 쫙 검은 선글라스 끼고 다음에 한 번 더 나오자고. 자,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다룰 이야기들이 많은데 일단 그거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그 윤석열 육성이 나왔지 않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촛불 행동의 수객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한 건수면은 얘기가 좀 복잡했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 쌓여 있는 굉장히 많은 그렇죠. 사회 위에 이걸 딱 얹히니까 완벽하게 정리가 된 거죠. 기승전결 됐고요. 그렇죠.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그 공관위에서 그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만내당해서 당무 개입으로 파면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기 명태균의 저 말이 있잖아요. 저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은 지금 음성이 잘렸지만 김영선 공천을 해줬다라고 한 이야기 다음에 지금 저 목소리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이제 윤석열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사태는 굉장히 빠르게 변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제는 뭐 더 이상 안 되겠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자신이 도망갈 길이 없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요. 네. 뭐로 변명할 수가 없게 됐죠. 그래서 제가 저걸 보면서 우리 촛불의 입장에서 보면 끊임없이 규칙적인 소리를 계속 지르면 이 콘크리트 단에도 무너진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드디어 때가 왔고 전번
선거 때 다리 하나가 부러졌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번 마지막 남은 다리도 이번 맞아요. 부러지지 않을까 지금 그런 순간이라고 봅니다. 이 말씀이 맞는 게 저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푸나도 참여를 하시지만은 그 토요일의 촛불 우리 행동의 집회에 끊임없이 세상을 흔드는 힘이 저기를 흔든 거죠. 네. 아이고 이건 안 되겠네. 살 길을 찾아야 되겠네. 라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터져 나온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 이야기 이따 따로 탄핵 얘기 한번 해보시고 알겠습니다. 오늘 저 급박하게 터진 네. 육성 파일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사실 박재동 화백은 정말 레전드잖아요. 네. 그러니까 박재동 화백은 우리가 한겨레 때부터 정말 레전드신데 최근에 무슨 행사를 하나 하시더라고요. 회사가 그것도 참 독특하게 행사. 회사가 아니고 행사. 뭐 회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까 사진 하나 보여줘봐요. 저 지금 그거 말고 앞에 맨 처음에 올려줬던 거, 그렇지. 저게 지금 네. 저는 이렇게 요 근래 와서 계속되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고 잔다르크를 실물을 제가 친견하고 있는데 제가 복이 좀 많아가지고. 거기 저 망우동에 마을 운동하면서 특수교사를 전공한 특수교육 전공자 박영윤 씨라고 계세요. 네. 근데 어려운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뭐 사람들을 위하고 마을을 위한다면은 무슨 일이든지 하는 사람이에요. 여자분인데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인지 아닌지가 지금 구별이 잘 안 되는데 이분이 이제 저를 위해서 네.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갤러리를 만들어준 거예요. 미술관. 저게 지금 그거예요? 미술관을. 박재동 갤러리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레전드 입장에서는 저런 게 하나 원래 있었어야 되는 건 맞죠. 제 마음에 드는 저 언급을 하시네. 그래서 지금 뭐 행사 하나를 하셨는데 지금 이게 무슨 개관식 이런 건가요? 아니면 뭔가요? 저거는 개관식이고요. 지금 개관식을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은 의병전이라고 네. 의병의 전투하는 의병을 전시하는 그 그림들을 전시하는 싸울 전자에 전시한다는 전자. 의병전 전. 그래서 네. 그 전시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저기는 그 의병들의 휴식도 좀 있으면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있고 전체적으로는 제가 그 지금 시청 촛불 시민들을 계속 그려왔어요. 그게 주로 전시되는 연장선으로. 예. 그러니까 촛불의 현장보다도 그것도 담겨져 있고 의병들의 이야기. 의병에서 이어져 있는. 촛불까지. 그렇죠. 이희재 작가께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셨고. 저기 이제 아트몽땅이라고 하는 지금 방금 얘기했던 박영윤 씨가 CEO가 돼서 그 아트몽땅이라는 사업체를 만들어지고 그와 연동을 해서 이제 박재동 갤러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형태의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이제 의병전이죠. 저기 어디예요? 망우리입니다. 망우리. 망우리 역사문화공원이라고 망우리 공동묘지죠. 양원역에서 내려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고 또 다르게 가면 서울 동부제일병원 아마 그쪽으로 해서 바로 가면 있는 곳인데 그렇게 멀진 않아요. 양원역에서 뭐 걸어서 한 5, 6분 정도만 가면 되니까는. 근데 저게 이제 보완을 해드리자면 박재동 갤러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저런 의병전 또 사회 현실, 역사 현실을 담아내기도 하고 또 망우 공동묘지에는 이중섭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묻혀 있어요. 최근에는 그래서 이등병의 편지를 쓰고 가을 우체국의 작사 작곡가인 김현성 가수가 이중섭 이야기를 가지고 그림과 노래 콘서트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 장소가 문화예술인들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원하면서 굉장히 새로운 형태의 무대를 꾸며나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마을마다 그런 문화예술의 에너지 이걸 모아나가기 위한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텀블벅도 바로 그런 취지에서 하는데 그 텀블벅의 내용을 보면 아주 흥미로워요.
그럼 본인이 잠깐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저 보면. 네. 그 제가 여태까지 시사 만화도 하고 시사 만화를 하지 않게 된 뒤로는 이제 이것저것 뭐 보이는 대로 나는 우리 시대의 삶을 기록하자. 일단 기록하자 해서 찌라시도 모으고 또 휴지에도 또 뭐 이런 데도 그림 그리고 언제든지 그림을 꾸준히 그려왔어요. 그런 것들을 AI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작가를 뭐라고 부르냐. AI한테 물어봤더니 민중팝 아티스트라는 거야. 본인도 처음 들어보신 명칭이네요.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만든 것이 AI가 만든 건데 그럴듯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좀 우리 여기 네, 광남 교육감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요? AI는 박재동 화백님을 민중 팝 아티스트로 정의했습니다. 시사 만화가로 대중에게 익히 알려져 있지만 AI는 찌라시 아트, 손바닥 아트 등등 광고 전단지, 시위 전단지, 버린 종이컵 등 일상 속 사물들을 예술로 변환, 일상 속에서 예술의 가치를 발견하고 대중과 함께하는 예술을 통해 모두가 예술의 주체가 되는 세상을 꿈꾸는 보통 사람의 친구가 되고픈 예술가 박재동을 그렇게 정의한 것입니다. 이런 포부를 담아 이것저것 민중 팝 아티스트 박재동의 눈으로 본 일상을 위한 국내외 전시회 텀블벅 펀딩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한국을 시작으로 중국 또는 대만, 일본, 런던까지 순회하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예술과 대중과 예술을 통해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느낌은 이런 건데요. 지금 상해 임시정부 만드신 느낌 같은 거야. 근데 여기 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예술의 주체가 되는 우리 촛불정신하고 맞잖아요. 예. 보통 사람들이 정치의 주체가 되는 그리고 그게 일상이 되는 일상에서 이건 사소한 것처럼 생각되는데 아닌 거를 발견하는 거죠. 또 사소한 것 같지만은 거기에 특수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작업이 바로 민중팝 아티스트 박재동이 앞으로 또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여러분 그 채팅창 상단에 박재동 이것저것 텀블벅 펀딩 바로 거기 링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박재동 화백한테 이제 우리가 진 빚을 좀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너무 감사하고 조금 하나 더 추가한다면 저는 이제 제 일생에 제가 저한테 그 요구하는 할 일을 말하자면 우리 민족의 순환사 그리고 항쟁사 그러니까 동학에서 촛불까지의 그 항쟁 순환사를 쭉 그릴 그런 긴 그걸 갖고 있습니다. 야, 나 진짜 박재동 화백님은요 여러 번 뵀지만 뵐 때마다 이 세상 사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왜 그 전설을 보고 있잖아요. 뭐 걸어다니는 워킹 레전드. 계속 좀. 그렇죠. 근데 왜 그 동네 지금도 노량진 사세요? 동네에서 한 20분 인사드렸는데 끝까지 못 알아보시는 정말 유명한 안면 인식장애. 아니 근데 안면 인식장애도 있지만 생기신 게 너무나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의 얼굴을 골고루 갖고 계시는 터전형이라 노량진 살면서 한 번은 사모님 뵀다가 우리 배우이신 사모님 뵀다가 화백님 뵀다가 저는 사모한테는 인사를 거의 안 했거든요. 화백님한테 계속 인사를 하면 누구시더라. 저 진짜 안면 인식장애가 수많은 사람들 얼굴을 그리는데 그 참 하도 많은 얼굴을 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그려주신 그림만 2장 정도 있어요. 한 10년 전에도. 앞으로도 한 5분 정도는 이제 몰라볼 겁니다. 근데 저 그림 혹시 자료 화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우리 박재동 화백이 얘기했던 것처럼 의병전에 독특한 그림 하나가 있어요. 그 뭐냐면 동학 농민 전쟁을 했던 동학 혁명을 했던 당시의 농민 민중이 촛불 세대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에게 이제는 당신들이 하는 그런 장면이 있죠. 너무 그게 놀랍습니다. 그때는 실패했지만 이제 당신들이 이어받아서 성공시킬 차례다 됐다 그런 그림인데 마지막 그림 그거 있어요. 저 지금 맨 마지막 그림에 요게 의병들의 휴식? 그거 말고. 근데 의병들 휴식은 이제 저거는 재밌는 얘기니까 잠깐 해주세요. 저기 보면 처음에는 그리다만 그림을 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전시회 날짜가 있잖아요.
그때까지 작품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걸어놓고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걸어놓고 완성을 했는데 흥미로운 건 바로 그 갤러리의 저 앞에 앞에 앉아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작품도 그리면서 전시도 하고.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게 작품의 제목이 의병들의 휴식이에요. 근데 그 얘기는 조금 해주시고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렇게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의 의병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아, 그렇죠. 지금 그렇죠. 지금 독립운동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잘 멋지게 그래서 그림에 대한 얘기 잠깐 좀 해주시면. 저거는 뭐냐면 우리가 의병 하면은 딱 떠오르는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의병들이 쫙 얼미사병 저 의병이 아시죠? 그 유명한 그 소셜에서도 나왔던 그분들을 늘 이렇게 긴장돼서 살 수는 없잖아요. 좀 휴식도 필요하고. 그게 내가 어디서 힌트를 얻었냐면 우리 촛불 시민들이 막 열심히 싸우지만 반드시 놀아요. 막 두드리고 놀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하면서 해야 오래 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내가 좀 휴식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의병들의 말하자면 휴식 시간, 오락 시간이죠. 그래서 저기 한 분이 꽃추춤을 추고 있고 그렇죠. 나머지는 웃고 있고 저 멀리서는 이제 보급 다른 여성 새참 들고 오시네. 새참 그 들고 맥켄지가 썼던 한국의 조선의 비극이라는 것에 우리의 의병 투쟁사가 기록돼 있고 거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그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저 그림에 있습니다. 네. 자, 한 사람씩 한 사람 했었죠. 어쨌든 여러분 그 채팅창 상단에 박재동의 이것저것 텀블벅 좀 도움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한 10%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00%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야 박재동 화백은요 방송으로 보시지 말고요. 직접 현장에 가셔서 그림을 보신 실물 영접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세 분 나오셨는데 주제를 한번 바꿔볼게요. 네. 아까 제가 소개해 드릴 때 그 혁신교육의 아버지 조의원 정근식만 좋은 일만 시킨 장본인. 근데 지금 사실 그때 출마를 하셨다가 와 저렇게까지 깨끗하게 승복을 하시나 싶은 왜냐하면 컷오프를 시켰단 말이에요. 논란이 되는 게 싫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서운하지 않으셨어요? 인터뷰도 열심히 해드렸구만. 그러니까요. 새날에 와서 아주 기운을 무지하게 받고 갔는데 정말 뜻밖이었죠. 저뿐만 아니라 저를 알고 있는 모든 분들한테 충격이었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 룰을 우리가 그때 받지 않았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제가 이른바 1등 후보라서 제가 그걸 안 받고 판을 깨는 거는 좀 맞지 않는 측면이 강했어요. 그래서 가급적 어떤 룰이라도 받자 이렇게 된 건데 여간 결과가 그렇게 됐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후에 짧게 그런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 진보의 역사에서 어떤 프레임에 안 빠지려고 계속 과거가 100인데 흙으로 계속 알고 가게 만드는 한 번쯤 깨졌으면 좋겠다 이런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실제로 지금 저게 이제 교육감 선거 끝나고 정근식 현 교육감, 조의원 전 교육감, 광노현 전 교육감 이렇게 앉은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광노현으로부터 시작된 혁신교육이 10년 동안 조의원 혁신교육으로 갔다가 정근식 교육감이 그 혁신교육을 계승하겠다 이렇게 돼서 만약에 조전혁 씨가 됐다면 굉장히 곤란할 뻔했다. 곤란한 일이죠. 지난 일입니다. 그날의 사퇴 굉장히 깔끔했죠. 그리고 모두에게 깊은 아쉬움과 함께 또 존경의 마음도 갖게 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그것이 이후에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게 전개될 뻔했던 진보 민주 교육감 후보를 단일화하는 데에 저는 결정적 기폭제에 출발이 됐다고 봅니다. 저쪽 보수는 결국 또 단일화를 못해서 자 어쨌건 저번에 그 후에 촛불을 나갔더니 교육감님께서 되게 미안해하시는 거예요. 그러실 필요는 없죠. 우리가 죄송한 거죠. 못 얘기 드려서. 그렇습니까? 뭘 죄송해. 그리고 하나 더요. 지금 이번엔 촛불행동이랑도 연관이 있는데 그 민간인 사찰이 확인돼서 경찰에 넘겼지만 경찰은 또 거기다가 면죄부를 주고 있고.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이 직접 촛불 관련된 학생들
동영상 찍고 미행하고 사찰했던 거잖아요. 저까지 포함해서. 네. 결국 지금 이게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경우도 지금 국정원 주도로 지금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또 여기 보니까 저 두 분이 또 민간인 사찰의 과거의 피해자세요. 그게 지금 광노현, 박재동 화백 이 두 분이 이제 민주정부가 되면서 국정원이 그걸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저번에 보니까 그때 당시 뉴스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곽교육감님께서 또르르 이런 소리가 전화를 받거나 하면 무조건 들리기 시작해 되게 감청하는 거, 도청하는 거죠. 2017년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20몇 명이 심의전 대상이 됐다고 발표가 났어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게 MB 때죠, 지금 이 사건은. 그렇죠. 근데 지금 MB 때 이후에 다시 윤석열 정권 들어서 민간인 사찰을 하고 있는 게 들통이 났는데도 수사를 안 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지금 2020년에 이제 국정원법이 개정되면서 북한 관련하고 해외 정보 수집을 하는 기관으로 일단 재편을 했어요.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이런 게 있어. 내란 외환죄 관련 정보 수집 가능하고 국가보안법 관련 정보 수집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촛불 행동과 김민웅 대표 등을 사찰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촛불 행동, 촛불 집회, 촛불 시민들을 내란 범죄 하고 연관되는 사람들 내지는 북한과 뭐 어떤 식으로든지 연계된 사람들로 보고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사찰할 수 있다. 그런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우리가 내란 윤석열 탄핵 김건희 구속을 외치는 그 두 가지를 외치고 있을 뿐인데 그 시민들을 내란 선동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 북한 연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보고서 정보 수집하고 민간인 사찰한다는 국정원을 여러분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떠세요? 이제 공안 사건화 그렇죠.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너무 우리 사회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이제는 용도 폐기된 방식이고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금지해 버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면서 바로 이 문제가 제기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국정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광노현 교육감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공안 사건으로 만들려고 했던 게 분명한데 안보위회의 가능성으로 판단을 했다. 제가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런 이제 없도록 하겠다. 이게 뭐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저희가 해놓고 합법적으로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는 앞으로 일이 없게 하겠다는 얘기는 그 합법성을 스스로가 아니라고 인정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했다는 거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 말이 맞다 싶기도 해요. 안보의 위해가 되겠죠. 윤석열 정권의 안보에 위해가 정권 안보의 위해가 되긴 하겠네. 그런데 그것을 막는 게 국정원의 임무는 아니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직권 남용만이 아니라 불법 행위를 한 것이고 사찰의 내용도 보면 좀 기가 막혀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보면 화장실까지 미행을 해서 어디 있다 이렇게. 아마 오늘도 따라오지 않았을까요? 뭐 따라와 봐야 뭐 저기 저쪽 방에는 고양이만 있던데 고양이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한 거죠. 근데 그게 혼자 한 건 아니에요. 보니까는 여러 팀으로 구성해서 어디 있어 여기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교신. 저도 그거 당했었어요. 몇 개월 전에 이 건물 누군가가 주말에 전체를 빙 둘러보면서 밖에서 기웃기웃하면서 그래서 한번 우리가 방송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손권 아니요. 임장이 아니고
뭐 내놓은 적이 없는데 무슨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해서 방송으로 경고한 적이 있어요. CCTV에 그 사람의 행동이나 얼굴이 그대로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뭔가 여기저기서 지금.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에 좀 왔다 갔다 할 일도 있었는데 그 해에 1월 달에 미국에서 이제 국내로 입국 이렇게 그런까지 사찰을 기록이 나와 있어서 제가 이걸 보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했어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 국내 입국이 아니지 국내 잠입이지. 그 사찰도 제대로 안 하고 있네. 보고를 하려면 제대로 하지. 그렇게 웃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공무원이거나 또는 또 이런 경우는 뭐 당장 위협을 받을 거고요. 그 이 사찰 대상이 된 사람들 또 이번에 이 경우를 보면은 아이 학원 가는 것까지도 미행하고 촬영하고 이랬으니까는 엄마로서는 어떻게 했어요? 끔찍한 일이죠. 진짜. 그런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사찰의 문건 공개를 결정적으로 이제 확정하게 하신 분들이 바로 이 두 분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그 얘기 중요하냐면 일단 그렇게 한 거는 사찰 대상이 된 사람들 모두의 권리를 회복시킨 거예요.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대상이 된 모든 사람들이 다 문건 공개하라. 그리고 너희들의 죄를 니들이 알렸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불법 사찰이라고 불법 사찰을 받은 것 같다. 그러면 법원이 그 불법 사찰인지 판단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전엔 그러질 않았는데 우리가 이제 내놔라 내파 운동을 해서 만약 김민웅 대표가 국정원에 나 사찰 파일 내놔라. 그런데 거부했어요. 그러면 법원에 제소를 하잖아. 그렇죠. 그럼 판사가 국정원한테 김민웅 대표 관련한 저 파일을 갖고 온나. 그런 다음에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연 국가안보 위해 사범인지 아닌지 그렇게 볼 만한 합리적 근거가 충분히 있는지 여부를 보고 아니네. 그러면은 당연히 공개해라. 그러고 그렇죠. 네. 이제 이걸 공개하게 되면 이게 불법 사찰이라는 걸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런 거죠. 사실은 합당한 사유가 없이 민간인을 사찰했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권리가 생긴 거죠. 우리 각 그렇네요. 시민들 모두에게. 그래서 지금 소송을 지금 오히려 저 소송이라고 하는 게 돈을 받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정치를 정상적으로 잘하면 저런 게 필요가 없잖아요. 네. 지금 제가 봤을 때 윤석열이는 지금 취임하자마자부터 탄핵이 위기에 몰려가지고 겨우 2년 반 정도 그냥 근근히 버텨왔는데 거기에 부인 비리가 또 어마어마한데다가. 그렇죠. 네. 자, 여러분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들었던 그 육성 그게 이제 초기잖아요. 네. 초기부터 촛불행동이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규탄, 심판, 경고 운동을 했단 말이죠. 그 운동의 정당성이 이번에 입증된 거죠. 그렇죠. 초기부터 이따위 짓을 했다는 게. 저게 취임식 바로 전날이라고. 자 그러면 탄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탄핵이 저 코앞에 와 있다. 그러니까 웬만한 전문가들, 웬만한 사람들한테 세 분도 제가 봤을 땐 전문가신데 탄핵이 코앞에 와 있다. 지금 국민 분노는 고조되고 있다 하는데 그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저게 이제 그 이태원 참사가 나고 나서 40만 명이 모였던 촛불행동 집회입니다. 저게 저것도 40만이라고 또 저거 했다고 또 저 YTN을 또 탄압하고 그랬다. 실제로 하면은 실제로 진짜 이게 이태원 참사 때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분노해서 그렇습니다. 저 집회에 나왔던 건데 사실은 이걸로 부족하지요. 네. 이제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 분노가 이렇게 고조되고 있단 말이죠. 사실 근데 촛불행동의 지금 진격의 삼총사 이 세 분은 거의 매주 이제 최근에 아마 박재동 화백님 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경주 내려가시느라고 빼고는 제가 봤을 때는요 김민웅 대표님하고 광노현 저 교육감님은 촛불행동 행진하느라고 건강해지실 것 같아. 우리 김민웅 대표 확실하고 강제로 걸리시잖아요. 야, 그러니까 어쨌건 지금 힘을 모아야 될 시기가 왔는데 맞아요. 일단 궁금한 거 질문 하나 좀 아픈 거 여쭤볼게요. 왜 촛불들이 안 모아져요?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기세가 좀 더 모아지는 형태라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최근 몇 주를 보면 상승 곡선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두가 때가 왔구나라는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촛불행동 같은 경우는 전국 조직이 됐어요, 그 사이에.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어제는 종성동, 종로, 성북, 동대문, 그리고 오늘은 용산 촛불이 유권자 대회를 해요. 진보 시민단체에서는 이제 국민투표 운동을 하죠. 이게 다 같이 움직이는 건데, 국민투표는 서명하는 거고 유권자 대회는 집결하는 거니까 기세가 좀 달라요. 이런 식으로 해서 힘이 모아지고 있다는 것 벌써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정책 판단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보면은 촛불행동 같은 경우는 퇴진을 먼저 내걸었고, 그다음에 이 탄핵구호를 외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여기에 분합니다. 기억나시죠? 저 사찰당해요. 탄핵 이게 주문입니다 하고서 그러면서 모여있던 우리 시민들이 탄핵을 외치고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중앙의 대표단도 이게 맞나 그러는데 아주 강력하게 국민들이 요구를 하셔서 우리가 탄핵 구호로 바꿨어요. 근데 기존에 이제 2016년도의 모델만 계속 생각을 하면 이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움직였던 사람들은 2019년도에 검찰개혁 촛불에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정세 인식이 달랐던 거죠. 윤석열 세력이 정치검찰 쿠데타 세력이다. 이들이 집권하면은 나라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인식한 사람들이 모인 게 촛불행동이에요. 그러니까는 초기부터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들이 집권을 했어. 이건 초장부터 이거는 저항을 하고 문제 삼아야지라는 인식이 있었고. 네. 그 김민우 교수님을 제가 그 검찰청 앞에 네. 검찰개혁 집회를 하는데 그날 제가 사회를 보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때 막 200만씩 오기 바로 직전 촛불인데, 근데 갑자기 그 전에 이미 김민우 교수께서 이게 쿠데타다. 그렇죠. 검찰의 쿠데타다라고 이야기해서 무대를 올려드렸어요. 맞아요. 그때 이제 그게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했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지만 쿠데타 일으킨 거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 쿠데타가 계속돼서 결국 윤석열이 정권 교체를 쿠데타로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민주적 통제를 거부한 것은 쿠데타니까.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모아진 게 현재 촛불이에요. 근데 이 정세 인식에 동의하지 않은 분들은 2019년부터 참여하지 않았죠. 그러다가 이제 뒤늦게 보면은 사태에 대한 인식이 이제 점점 만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현재 많은 시민단체는 탄핵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퇴진고만 외치고 있죠. 그런데 정당들을 보면 현재 민주당을 빼놓고 모두 다 탄핵 결의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정당들도 지난주에는 전부 다 모였단 말이죠. 우리 그 촛불 집회에. 네. 당으로서는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당으로 결합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민주당의 강덕구 의원, 그다음에 김준호 의원이 왔고,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이 참여를 했고, 그래서 다 왔어요. 소마당보단 다 해서 국민주권당. 이게 이제 이번 주 11월 2일에는 또 민주당이 범국민 규탄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결합할 거예요. 이러면서 저희들이 바라기로는 11월 16일 전국 집중 때 민주당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형태로 정세인식이 서로가 일치해가면서 거대한 물결이 합류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2016년도의 모델을 우리 머리에서 버리자. 왜냐하면 그때는 모였다가 그냥 흩어져서 끝났잖아요. 그러고 난 결과가 문재인 정부의 이 정치검찰 개혁의 실패로 나타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 시민들이 스스로 자기 조직화한 거예요. 그리고 2년 동안 싸워왔어요. 그래서 치열하게 이것을 쌓고 깊게 만들고 땅을 다지고 하는 과정이 있었고, 이게 역사가 제대로 되는 길이라고 봅니다. 한번 모였다가 다 흩어져서 끝났다 이게 아니고, 그래서 이 힘이 단단하게 뭉쳐져서 지금의 이 시대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국회에서의 탄핵 정국을 촛불 시민들이 만들어냈잖아요. 143만이라는 어마어마한 힘으로. 이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데 그 힘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2016년하고는 결정적으로 다르죠. 그래서 이 힘이 이제 모아지고 정세를 바꿔낼 것이고, 탄핵하고 난 다음에 집으로 흩어지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정세도 함께 참여해서 새로운 발판을 만드는 이러한 긴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시간이 걸리고 있다. 이거 우리가 실망할 게 아니고,
또 그만큼 모이지 않네라는 것도 실망할 일이 아니고 모이는 수가 탄탄하게 모여져서 아마 세계 시민운동사 가운데서 2년 반 동안 이렇게 꾸준히 모여서 힘을 다지고 조직화하고 학습하고 이런 건 없었을 거예요. 겨울을 2번 보내고 지금 3번째 그렇죠. 맞고 있죠. 이제는 이 겨울로 끝내자라고 하는 게 네. 그리고 조금만 버텼면은 지금 옛날하고 다른 것은 지금 각 지역마다 촛불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무서운 겁니다. 이런 변화가 있고 풀뿌리를 쫙 내리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저는 특히 한겨레 출신으로서 그런 그동안 네. 매우 아쉬웠어요. 근데 요 근래 와서는 한겨레가 맞습니다. 다뤄주고 있다는 게 난 너무 기쁘고 이거 굉장히 큰 변화라고. 한 2주 전부터 촛불을 다루기 시작했어요. 사설로도 한겨레 두 번을 경향 썼습니다. 이렇게. 네. 우리에 대한 탄압 또 국정원의 사찰도 다 2번이나 사설로 다뤘고 오늘 그래서 방송을 마치고 6시 반에 이제 용산 촛불 유권자 대회를 하는데 저하고 다들 이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윤석열이 때문에 3분 건강해지십니다. 맨날 움직이시고 행진하시고. 고맙네 그거. 예. 그 누구한테 고마워야 되는 거지? 말이 이 방송 제대로 나가고 있는 건 맞나? 제가 한자를 줘야 되겠어. 이게 저는 이 긴 싸움은 즐기면서 해야 돼요. 아 그럼요. 막 예. 분노만 차 있으면 결국 내 뒷목 잡고 쓰러진다고요. 그러니까 가보면 우리 얼마나 즐겁게 잘합니까? 예. 우리 묶어놓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회출하신 거니까 개인적으로 고마워하세요. 새날에게 고마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신 분들이라 이 흐름상 보면 윤석열이는 이제 곧 탄핵돼 있구나 금방 촉이 오시잖아요. 네. 일반 시민들은 이거 오랫동안 안 해보신 분들은 답답하고 분노스럽고 막 불안불안하고 이렇단 말이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인생을 겪어본 느낌에서는 세 분은 다 예를 들면 4.19도 겪어보셨고 5.18도 겪어보셨고 다 겪어보셨잖아요. 지금 흐름은 윤석열이 탄핵되는 흐름이라는 걸 다 알고 계시죠. 5.1도 겪어봤고 흔들흔들 해가지고 아직 빠지지는 않았으나 5.1도 겪어봤고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근데 아까 이제 왜 이렇게 안 보이냐는 것 가운데는 언론들도 그랬잖아요. 보도를 안 하잖아요. 거의 보도를 안 하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이 알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보면은 한겨레를 필두로 해서 그리고 MBC도 최근에는 많이 보도를 하기 시작하죠. 이번에 보면 대구가 어떤 데입니까? 그런데 그 대구 MBC가 대구에서의 촛불행동 유권자 대회를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과 함께 사람들이 이제는 국면이 바뀔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어딘가 촛불을 하고 있다면 가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제가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미국에 잠깐 갔을 때에 식당에서 어떤 분이 여러 사람이 와서 자기 나이가 몇인데 뭐 어쩌고 70대 초반이고 뭐 근데 내가 되게 젊어 보였던 모양이니까 하대하는 식으로 쭉 얘기해서 어라 뭐지 지나나나 이러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자기가 윤석열을 찍었대. 그리고 그렇게 지지를 했대. 근데 지금 아니래. 저는 촛불행동을 지지합니다 하고 나한테 와서 인사를 했어요. 뭐지? 이야, 이 사람이 보수 세력 평통 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윤석열이 이렇게 했던. 근데 그 사람들이 돌아선 거지. 그리고 여러 사람을 이렇게 불러서 다 인사를 시켜요. 이야, 이게 민심의 변화라는 거죠. 새날이 밝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진짜 방송 제목은 정말 잘 지었다고 잘 지었네. 그럼 예. 우리가 지금 새날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만큼 좋은 의미도 없는 것 같은데 정권이 바뀌어도 정말로 국민들을 위한 정부를 만드는 곳 새날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새로운 정책, 새로운 기조, 새로운 헌법, 새로운 국제관계, 새로운 국회, 새로운 사법부, 네. 새로운 정부를 다 만들어야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근데 가만히 있을 세력은 아니죠. 그래서 촛불행동에 대해서 지금 탄압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보니까 지금 우리 대표님, 우리 교수님도 소환조사 받으셨죠 얼마 전에. 네. 지금 이제 촛불에 집회를 하시다가 경찰 사법경찰관한테 폭행당하신 거잖아요. 폭행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 조사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용산 경찰이 시민을 대하는 태도는 굉장히 달라요. 종로나 이런 데고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거의 폭력적인 그런 대응을 하죠. 그날도 길을 막아놓고 그다음에 하나의 길을 뚫어놓고 지나가게 하다가 갑자기 저를 폭행을 했어요.
그래도 제가 왕년에 운동을 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밀리셨다. 그래서 안 밀렸죠. 정말. 근데 아니었으면 다칠 뻔했고 그랬으면 이제 뒤에 오는 사람들도 넘어지고 사고를 유발한 거죠. 그때 용산 쪽으로 가시려는 과정에 그런 상황이 벌어요. 사고를 유발한 게 뻔하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거기서는 즉각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손해 본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어요. 거기서 시비가 붙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 촛불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겠어요? 그럼 이제 격돌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건 이제 경험이 많은 분들은 알죠. 저 아주 어렸을 때인데 예를 들면 김영삼, 노태우가 광주에 오면 일치 대응하지 마라. 폭력 일으키면 저쪽이 유리해진다 이렇게 하는데 누군가가 돌을 던지기 시작해서 지역 감정이 막 생기는 그 과정이 저 생생하게 기억나거든요. 그 행진대를 안 해도 그런 사람이 숨어 들어와요. 네. 그래서 그걸 유발하려고 이제 애를 써요. 그럼 이제 그를 막죠. 자 거기다가 지금 촛불행동 6,300명 정보가 지금 압수수색해서 가져갔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지금 이 정권이 뭘 모르는 게 저렇게 하면 쫄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분노하잖아요. 국민들이. 그렇죠. 네. 야, 저거 가져가서 뭐하게. 그래서 지금 저거 보고 신나게 또 거기 가서 지금 항의 기자회견 하시더라고. 네. 촛불행동에 대한 공안기관의 무분별한 불법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았던 게요. 이제 첫째는 우리 이제 광명교육감 계시지만 그 국정원 사찰 개인정보 뭐 이런 것들 다 내놓으라 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냥 정말 탄탄한 운동을 하신 거예요. 내놔라 내 거. 왜 네가 가지고 있니? 내놔라, 내 이것도 거. 마찬가지예요. 내놔라. 네가 왜 가지고 있니? 소송도 할 거고. 그다음에 저 아까 이제 이 경찰청 앞에서 한 거거든요. 그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즐기시는 것 같더라니까. 이야, 우리가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다니 서울 한복판에서 그냥 아이, 뻥뻥거리고 소리를 외치고 이거는 시대가 이제 달라졌다. 우리가 시대를 밀고 나갈 거다 하고 그냥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쫄겠지. 그게 안 되는 시대를 저들은 모른다 이런 얘기죠. 사실 명단 갖다가 뭐 스팸으로 쓰려고 가져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까도 했지만 이 두 분이 그렇게 또 내나라 내 파일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비빌 언덕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고맙습니다. 정말. 네, 정말. 자 그리고요 지금 책 하나만 보여주세요. 야, 오브 더 피플, 바이 더 피플, 포 더 피플 요즘 바뀌었죠. 오브 더 김건희, 바이 더 김건희, 포 더 김건희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제목은 이제 진실은 고독하지 않다. 예. 이 책이 최근에 나왔죠. 예. 저자가 누구라고 그러죠? 김민웅이라고. 그래요? 요즘에는 옛날에 들었어. 옛날에 김민웅 교수가 더 유명했는데 아까 소개해드렸죠. 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의 친형 이렇게 설명해야 돼. 뭐야 또? 촛불 행동. 이제는 그 촛불행동 김민웅 상임대표의 동생 김민석. 엊그저께 나왔었어요. 네. 근데 네. 동생분도 있잖아요. 네. 잘해요 보니까 막. 네, 잘하고 있죠. 뭐죠? 김건희 물러나라 뭐 이 현수막 보였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자, 그럼 저게 이 제가 책은 이 책 얘기를 했으니까는 이 책은 이제 내용이 저기 이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기 이제 인민에 의한 이렇게 번역되는 거죠. 우리 국민이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네이션이고 people. 그러니까는 보통의 사람들. 아까 우리 박지동 화백이 텀블벅 얘기했는데 보통 사람들, 보들의 주체성 그리고 우리 강릉에 가까운 보통 사람들의 권리, 인권위원회 계셨잖아요. 그리고 저는 보통 사람들이 가져야 할 권리를 이제 자본의 문제, 생태의 문제, 정치의 문제 이 세 가지를 놓고 쓴 책입니다. 그래서 자본이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세상이 과연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 그렇다면 이 자본의 독점적인 체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문제 제기를 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야 될까? 그다음 특히 이제 생태 위기는 정말 절박해요. 그래서 이 생태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는 과학적인 근거들을 쭉 제시를 했고요. 그냥 정치부는 이제 데모스크라티아라는 민주주의가 데모스크라티아죠. 그러니까 민중의 권력, 인민의 권력, 국민의 권력 체제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런 권력을 지향하면서 촛불 행동도 일종의 주권 혁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이
우리 헌법에 보면 우리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는 그거에 더 나가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국민 자체가 권력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정치 이론, 그리고 특히 이제 후반부에 가면은 촛불혁명, 제2차 촛불혁명이죠. 제1차 촛불혁명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이제 1차 혁명이 끝나고 나서는 국민들이 총원자의 역할로 끝났는데 이제는 주권자로서 당당하게 자기의 권리를 맞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세상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직접 민주주의 토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좀 더 얘기를 하자면 그 직접 민주주의 토대에 또 하나의 그걸 잠깐 좀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강노현 교육감이 하고 있는 시민의회 활동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결합돼서 새로운 세상을 그렇죠. 만드는 네. 매우 중요한 정치적 토대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앞에는 문학을 통해서 권력과 자본의 얘기도 한 거고요. 과학을 통해서 생태 위기도 얘기한 것이고 그다음에 정치 철학과 이론을 가지고 이제 민주주의 문제를 다룬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어로 번역한 문장은 The truth does not stand alone. 네, 맞아요. 진실은 고독하지 않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does not stand alone이라고 하는 그게 뭐냐면 혼자 있지 않다. 한배 간다는 뜻을 동시에 포괄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제일 민주주의에 무서운 게 고립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촛불행동 예를 들면 매주 나오는 뭐 몇천 명, 몇만 명의 분들이 그렇게 고립되면 결국 더 힘이 안 생기는데 그래서 계속 신호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가고 있지는 않지만 진짜 중요한 때가 되면 나도 나가겠다라고 계속 지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그 힘이 매주 만들어지는 몇천 명이 사실 알고 보면은 몇백만 명을 모을 수 있는 에너지를 항상 품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것들이 이 책에 아마 있을 것 같고 제가 읽어보진 않았는데 진실은 고독하지 않다 이런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그 자리를 채워주는 사람들. 저도 방송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뭐냐면 옛날에 이런 유튜브 방송이 없었을 때는 오영 언론만 보면 윤석열이 잘하는 걸로 착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그런 사이 이렇게 실제로 저는 이렇게 보여줘야지 이렇게 그 정권 뺏겼던 날 도저히 방송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방송 안 하겠다고 일주일간 방송 쉬겠다고 공지를 해놓고 갔는데 정권 뺏긴 날 방송을 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촛불행동과 똑같은 거예요. 흩어지지 않게 만들어놔요. 우리 민중들이. 아 근데 지금 그 사실 그 작업을 평생 하신 분들은 참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 정권 교체했을 때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시작이었던 거예요 지금. 맞아요. 책을 보면서 나는 갑자기 재미난 생각이 났는데 우리 김민문 교수가 저걸 지금 제가 읽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앞에 어쨌든 저것이 우리 권력이 누구한테 있었느냐. 왕과 교회에 있다가 이게 자본과 그리고 금융에 이르는까지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제 미래는 내가 안 읽었지만 미래는 또 여기 그러니까 시민의회 국민을 닮은 국회뿐만 아니라 수거의 민주주의 수거의 저 시민들이 뜻 있는 시민들 소양 있는 시민들이 모여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수거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만들어 나가는 그 권력 이런 것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촛불 체제죠. 촛불이 진화돼서 이제 그게 보면 여기 두 사람이 아주 미래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여기는 또. 자, 한마디 좀 하시죠. 몹시 고마운 얘기들이네. 흥분되네. 아니 사람들이 다 지금 잘 안 나온 이유도 그런 거였잖아요. 2016년 겨울에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게 뭐냐 이런 이제 실망들이 있어서 나오질 않았지만 아까 우리 푸나님이 정말 제대로 잘 짚어주셨어요. 나오진 않고 있지만 지켜보고 있고 응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맞아요. 우리 촛불행동들을 그래서 봐요. 벌써 얼마 됐습니까? 심리적 탄핵이란 말 나온 지 1년도 넘었어요. 정신적 탄핵이란 말 나온 지도 몇 달 됐고요. 정서적 탄핵도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탄핵에 갖다 붙일 건 다 나왔어. 딱 하나 헌법적 탄핵, 법적 탄핵 이것만 지금 우리가 약간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을 뿐이지. 근데 그 시간도 이제 다 온 거잖아요. 물론 이때 탄핵이라는 건 뭐 여러 가지 모양을 갖고 있죠. 뭐 꼭 국회에서 탄핵 소추해서 하는 거 플러스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물리적 나타날 수 탄핵도 있는데 있고 정치적 그렇죠. 탄핵도 있으니까 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윤건희 정권의 몰락이라는 것은 뭐 사실 기정사실화된 것이고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쉬지 않고 그동안 진지를 구축하고 지켜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계속해서 특히 143만 이후로 정치권과 언론권에서 탄핵이란 말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게 사용되기 시작했잖아요. 네. 사실은 그 전까지는 기피 언어였잖아. 네. 타부 시대에 있었는데 그렇지 않게 된 거 이런 것들이 다 맞아요. 성과들로 와 있는 거고요. 정치적 일상 용어가 됐죠. 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다들 결의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촛불 행동에 나오는 시민들이 이번에는 호락호락하게 시민의 목소리가 정치적 탄핵이나 무슨 선거 이런 거에 의해서 잠잠해지지 않을 것이다.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야 된다. 새로운 비전을 담아내야 된다. 그렇죠. 그럴 때 담아내야 될 내용들의 그 생태민주주의적인 부분이라든가 이 정치 개혁, 민주주의 혁신 부분이라든가 또 뭐야 이 세 가지 뭐 개헌 얘기도 됐고 뭐 자본 얘기, 자본 얘기, 그래서 경제민주주의 얘기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다 잘 정리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촛불 이후를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촛불 이후를 가져갈 어떤 지향들을 네. 나름대로 잘 정리하고 잘 제시해 놓은 책을 쓰시느라고 했었어요. 그 촛불 집회를 매주 기획하고 집행하고 또 거의 날마다 촛불 행동 논평들도 손봐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하면서 이런 또 역작을 낸 우리 김민웅 대표한테 정말 큰 박수를 치고 고맙습니다. 싶다. 진짜. 이 머릿말이 이제 지금 우리 곽규감이 말씀했지만 우리는 어떤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가가 질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탄핵은 기정사실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세상을 구상해야 되든지 세상을 인식하는 게 제대로 인식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제대로 인식해야 실천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실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걸 위한 일종의 저의 발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촛불에 참여하는 분들이 이 발제를 읽고 함께 토론도 하고 공부도 하고 알겠습니다.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또 자료도 제가 여기에 제공을 해드렸으니까는 함께 읽으면서 많은 얘기를 해 나가고 싶네요. 예, 네. 그 채팅창 상단에 박지동 이것저것 텀블벅하고요. 김민웅 진실은 고독하지 않다 교보문고 우리 요즘에 특별히 교보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한강 작가의 책을 사시면서 같이. 너무 좋네요. 그리고 11월 5일 다음 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순화동청이라고 하는 한길사가 가지고 있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북토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와주시고 이렇게 얘기한 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우리 박지동 화백의 텀블벅 펀딩 해주시고 그다음에 내 나라 내 파일 열심히 참여해서 계속 권리를 주장해 주시고. 예. 자 그리고 지금 촛불 행동에 탄핵 기금 모금 계좌가 지금 우리 화면 상단에 계속 있었거든요. 네. 여기도 여러분들이 좀 참여해 주시면 눈앞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세상 모든 건 다 돈으로 돈 없으면 못하는 거죠. 우대, 음양 그 모든 게 자 탄핵 기금 모금 5억 모금까지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럼 한 마디씩 인사하십시오. 세 분 고생하셨습니다. 인사 짧게라도. 아니 여기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또 우리 박영윤 씨 등등 저 친구들 후배들이 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김현성 씨라고 그 작곡가 겸 이제 가수가
또 저희 망우리 박재동 갤러리에 와서 이중섭의 그림을 가지고 또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었어요.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 맞으면서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정말 아름다운 곳이 망우리에서 펼쳐지고 있구나. 그래서 감사하고 또 새날에서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얼굴도 이제 다시 익히고 오늘부터 1일 자, 네, 말씀하십시오. 아니, 저도 지난번에 새날에서 불러서 굉장히 기운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또 함께 들으셨던 우리 새날 팬들께서 시청자들께서 또 굉장히 많은 성원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좀 부족해서 아무튼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만 그 당시 보내주셨던 지지와 성원에 대해서 늘 고마운 마음이고요. 우리 새날의 우리 푸나님은 저를 이런 말로 기쁘게 했었어요. 곽감 이 말은 이제는 고유명사라고 일반명사가 맞아. 이런 말을 해갖고 그때가 아니야 한 7, 8년 전이었나? 네. 우리가 새날 같이 방송 시작하는 날 그런 멘트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가지고 그 기억이 나서 이렇게 그 지난번 선거운동의 중요 개념 중에 하나가 곽감이 돌아왔습니다. 이거였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 우리 푸나님 덕분이었어요. 아무튼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분명한 것은 저희가 촛불의 승리는 물론이고 촛불의 승리라는 것은 지금 탄핵 이후의 민주주의 혁신, 정치 개혁을 포괄하는 그렇게 해서 시민 권력의 증진, 그렇죠. 대의민주주의의 극복 이런 것까지를 향하고 있다. 특히 이것으로 경제민주주의와 생태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실제로하는 문제까지도 맞닿아 있고 그런 일에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끊임없이 소임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네요. 네. 제가 여기서 한마디만 박감께서 위원장이래 교육감 할 때 제가 혁신학교 운영위원장을 했어.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때 문예체 르네상스를 주창하고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남는 거는 뭐냐 행복했다. 그때 참 행복했다. 보람 있었다 이런 것도 있으면 행복했다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앞으로 이제 교육 외에도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할 겁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행복을 줄 사람이야. 박감은. 좋습니다. 고마워요. 뭐 시간이 많이 갔으니 전 짧게 할게요. 푸나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이제 거리에서의 투쟁 거기에서 연설도 여러 차례 쭉 해왔던 사람이지만 그런 한국 사회에서 전면적으로 저희가 광장에서의 연설로 노출되기 시작한 결정적 계기는 바로 2019년 서초동에서 푸나가 저를 무대에 올렸던 바로 그날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요 김민석이 형에 지나지 않았지만 지금 김민석이 김민웅의 동생으로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해서 무대의 전면에 실천하는 무대의 전면에 끌어낸 분이야. 근데 진짜 연설 하나만큼 우리나라 탑인 것 같아요. 자 마무리 하시자고요. 지금 뒤에 패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오늘 이제 뭐 마무리하자면 토물복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 책도 관심 가져주시고 새날 그래도 열심히 후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촛불 행동의 집회에 열심히 나와주시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자, 탄핵 삼총사 세 분 광장에서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